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대기업 직무적성의 수리 영역, 그 다음에 공기업 NCS의 수리 능력, 이쪽 파트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응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그러니까 NCS의 수리 능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직무적성의 수리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쪽 파트에 유형별로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빠르고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팁, 유형별로 그 팁을 선생님이 좀 알려주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잠깐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수학을 중간에 공부하다가 수학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포자라고 하는데, 자, 요 강의는 수포자도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다만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후에, 그러니까 중1 때부터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사실은 이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가 수학 공부를 그래도 좀 했는데, 학교 숙제도 좀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 이제 중3 때 실제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먼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중3 때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언제? 중3 때 처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 배워? 무리수 배우죠. 무리수, 루트. 그때부터 이상하게 맛이 가버립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이상한 루트 2가 무슨 수라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완전히 포기한 학생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요런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아예 손 놔버려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손 놔버리는, 그러니까 기본 계산이 안 되는, 기본 분수 계산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어도 아마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들어도 소용없고요. 그런 학생들은 근데 그래도 나는 정말 좋은 회사에 좀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을 한번 하고 싶다. 다른 건 다 된다. 수학만 안 된다. 그런 학생들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과정, 2학년 1학기 그 과정을 꼭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강의 목적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팁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야. 수학을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수학을 이 짧은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몇 년 동안에 배웠던 수학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강의를 다 해요. 수학을 강의하려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수학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면 시간이 이만큼 걸려. 거의 보면 한 문제당 보통 빠르면 1분, 조금 난이도가 높고 조금 꽈서 내는 것들은 한 2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이 수리 능력 파트는 거의 한 문항당 1분에 이렇게 풀어내야 돼요. 거의 1분 내외로 한 문제당 1분 내로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쉬운 거는 막 2, 30초 안에도 풀어야 되고요. 좀 까다롭고 어려운 거는 한 1분 30초에서 2분.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한 문항당 한 1분 내외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식 세워서 문제 풀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즉 다른 요령으로 풀 수 있는 그거를 위한 강의지 수학을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이 강의의 목적은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내용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크게 수리 영역 또는 수리 능력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응용수리, 하나는 자료해석,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선생님은 이제 응용수리 파트의 유형별로 한 2시간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자료해석 파트, 그것도 유형별로 구분해서 한 2시간 정도 해서 총 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거예요. 할 텐데, 응용수리는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건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쵸?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대해서 문제를 공부를 할 때,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 이 활용 부분이에요. 말로 나오는 것들. 그쵸? 소금물의 농도라든지 시간, 속력, 거리 문제 이런 것들. 그쵸? 말로 쭉 나오는 거. 그게 제일 하기 싫었을 거야. 아마도.
근데 그거를 식을 세워서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걸 식을 세우지 않고 답을 찾는 요령. 요런 것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할 거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응용수리에서 또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확률 통계쪽이에요. 근데 주로 확률이 나오고요. 통계는 이제 평균 정도, 무슨 뭐 분산이 어쩌고저쩌고, 표준 편차가 어쩌고저쩌고, 확률 분포 이런 건 안 나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건. 다만 확률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확률을 포기한 학생들이 주로 여기서부터 포기하거든? 고2 때.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 이제 그쪽 파트는 조금 필요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유형별 정리할 때 할게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응용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말 그대로 표라든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자료, 표나 그래프를 토대로 계산하는 문제.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건 자료 해석. 이렇게 그래서 응용술이 2시간, 자료 해석 2시간.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응용수리 파트를 볼게요. 자, 응용수리 파트인데, 참고로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그 그 요령으로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지 않고 요령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요,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응용수리 파트에서 이렇게 요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돼요. 수학적으로 식 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게 전혀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정도 되는데, 자, 우선 유형별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요령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택형이죠? 우리가 객관식이라 그러죠. 객관식. 그지? 1, 2, 3, 4, 5번 중에서 답 고르는 거.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읽은 다음에는 먼저 선택지, 보기 있죠? 1, 2, 3, 4, 5번 선택지를 먼저 눈으로 스캔합니다. 쭉 보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내가 수학적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될지 아니면 문제집. 자, 첫 번째는 제가 딱 봤는데 이거 답이 무조건 3번이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그런 게 있어요. 문제 풀 필요도 없이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요.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거 답이 몇 번이네. 그냥 나와요. 문제 풀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야, 남들 열심히 끙끙거리면서 문제 풀 때요. 그치? 나는 그냥 단방에 답이 나오는 거지. 반드시 먼저 습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요거는 응용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기업 NCS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평소에 습관을 자꾸 시켜야 돼. 보기를 먼저 보는 걸 습관을 시켜라. 그 다음에 수의 특징을 적절히 이용하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요게 사실은 얘랑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 방금 전에. 그쵸? 그냥 보면 답 몇 번이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에서 이거는 답은 무조건 뭐 3의 배수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는 7의 배수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것만 적절하게 이용하면 그쵸? 그냥 풀린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기를 가지고 거꾸로 답을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주관식이 아니라 그랬어. 주관식 풀듯이 그 순서에 의해서 푸는 것보다는 보기를 갖다 놓고서 선택지에 있는 1, 2, 3, 4, 5번을 갖다 놓고서 거꾸로 푸는 겁니다. 답을 적용시켜 보는 거야. 1번이 답이라면 2번이 답이라면. 근데 그 적용시키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순서대로 하면 안 돼. 그럼 답이 5번이면 4개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1, 2, 3, 4, 5번을 다 해봐야 되잖아. 그럼 뭐 내가 빨리 풀기 위해서 팁을 배웠는데 빨리 풀기 위해서 그쵸? 근데 4개를 가지고 다 적용시켜 보면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별로 팁도 아니죠. 그 별로 빨리 풀리지가 않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선택지 중에서 이런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안 돼. 일단 안 되고 1번, 3번 안 되고 2번, 4번, 5번 중에서구나. 이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거는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추가로.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사실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 그러니까 사고력을 극대화시켜서 문제를 빨리 풀어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죠?
내가 좋게 표현한 거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쓰면 우리가 보통 얍삽이로 푼다 그래. 얍삽. 그죠? 얍삽이로. 얍삽하게.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잔머리죠. 잔머리. 잔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쉽게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선택형의 그러니까 객관식의 맹점을 우리는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객관식의 그 객관식만의 고유한 그 특징을 우리는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보기 1, 2, 3, 4, 5번에 답을 넣잖아. 그쵸? 그 답을 넣을 때도 사실은 이걸 다 고민해가지고 수능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수능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요. 선택지가 굉장히 헷갈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풀어도 답이 다른 게 나오는 게 잘못 풀었을 때 그런 걸 보기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근데 이 그 직무적성이나 또는 NCS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선생님 역시도 마찬가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 내가 이번 문제는 답을 3번으로 놔야겠구나 하면 3번 놓고서 나머지 1, 2, 4, 5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만일에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뭐 30이다. 답이. 그러면 1, 2, 4, 5번에 그냥 50 뚝뚝 떼어버려 그냥. 아무 연관성 없는. 그래갖고 20, 25, 30 뭐 이런 식으로 놔요 답을. 선택지에다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역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유형별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인데 자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예요. 최근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별로 안 나와요. 옛날에 많이 나왔지.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빼놓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뭐 10개 기업 중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왜 설명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소금물의 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선입니다. 자,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의 그 양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립니다. 과학 용어니까 용액 용질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요거는 소금물, 요거는 소금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소금, 물. 요거는 소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소금물분의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즉 전체 양 중에 그 중에 순수한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데요. 그게 농도입니다. 다른 말로 나오면요. 설탕을 얼만큼 넣었어요? 그럼 설탕물 그냥 소금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뭐 식염수가 어쩌고 나와요? 농도가 몇 퍼센트 식염수가 결국엔 소금물 아니야. 맞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소금물로 바꿔버리면 돼. 전부 다. 쉽게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질 여기서 말하는 게 소금의 양이야. 소금의 양. 이거죠. 이거 봐봐요. 자, 요거는 소금. 요거는 소금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거. 자, 예를 들어서 물 100g에 여기에 소금을 25g을 넣어서 섞었을 때 그럼 이 소금물의 농도는 몇 %입니까?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한 건데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물 100g에 소금 25g. 그럼 25%지 뭘. 딱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딱 틀리는 거야. 여기서 분모는 물이 아니에요. 소금물이지. 섞은 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5분의 25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5%가 아니야. 그럼 이거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20%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소금의 양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소금의 양은. 그쵸? 자, 농도에다가 용액, 소금물의 양하고 그 퍼센트 농도 곱해요.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눔. 즉 0두 개 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의 소금물 300g 딱 문제가 나오잖아. 문제 읽으면서야. 문제를 읽으면서 15%의 소금물 300g 하면 15 곱하기 300에 0두 개 빼봐요. 그럼 45g 그게 소금이야. 이해 갔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연습해야 돼 그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도와 소금물의 양을 곱한 다음에 0두 개 빼면 된다. 그게 소금의 양이다. 순수한. 됐고요. 자 이제 요 유형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치? 응, 요거를 하려고 그래. 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을 섞는 경우 비율을 이용한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문제 1번을 볼게. 문제 1번. 농도가 7%인 소금물 400g을 농도가 6%인 소금물로 만들려면 농도가 2%인 소금물 몇 g을 넣어야 하는가?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식으로 풀 때야. 이때는요. 농도가 2%인 소금물 몇 g 몰라요. xg. 맞죠? 그래서 식을 세워서 풀 때는 자, 이렇게 풉니다. 농도가 7%인 소금물 400g. 그러면 4, 7에 28. 그 안에 순수한 소금은 28g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치? 그럼 28g.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100분의 7 곱하기 400. 이렇게 해요. 이게 순수한 소금의 양이죠. 그지? 자, 얘를 여기다가 농도가 6%인 소금물로 이거를 농도가 6%인 소금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지? 그러면 농도가 2%인 소금물 몇 g을 넣어야 됩니까? 그럼 요 안에 농도가 2%인 소금물 xg.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2x죠. 이게 소금의 양이야. 이 안에 있는 소금의 양. 맞죠? 그럼 얘하고 합한 놈이 이제 서로 섞은 두 소금을 섞은 그거의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 그 소금의 양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자, 소금물이 400g과 xg을 섞었으니까 400 플러스 x 이게 소금물이 됐고요. 새로운 소금물. 요 놈의 농도가 6%가 됐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100분의 6 하면 요게 뭐예요? 소금의 양이죠. 두 개를 섞은 소금의 양. 근데 그럼 얘하고 같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요거 풀면 x의 값을 구해주면 답이 나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서 풀이 하는 방법이고 자, 비율을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게 뭔 얘기야, 결국에는. 농도가 2%인 소금물 요놈하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7%인 소금물 요놈하고 두 놈을 섞었어요. 섞어서 뭘 만들었어요? 6%짜리 소금물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잖아, 지금. 요거. 맞죠? 얘하고 섞어서 얘를 만들었어요. 그쵸? 근데 얘는 몇 그램 넣었어요? 400g 넣었어요. 얘가 400g 넣었어요. 그럼 얘는 얼만큼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6%가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비율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세요. 거리가 얼마야? 4지, 4.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1이죠. 거리의 비가 얼마예요? 4대 1이죠. 어디에 가까워? 얘가 여기에 가깝지. 여기 가깝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얘보다. 아시겠어요? 얘가 얘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습니까?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여기서요? 반대로. 이거예요. 즉, 요놈하고는 얘가 4대 1이면 얘가 1대 4가 되면 돼요. 비율이. 그러니까 이거 400이면 얘는 100이면 돼. 그럼 답 나왔잖아요. 봐.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푸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럼 실제로 일단 맞았나 확인해 볼게요. 틀렸으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잖아. 그죠? 틀렸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풀어볼게요, 한번. 일단 100 같이 없애고. 자, 요 놈은 47에 28, 2800 플러스 2x. 요 놈은 64, 24, 2400 플러스 6x.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기면 4x는 400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이거는 그래도 1차 방정식인데 연립 방정식의 형태. 농도가 7% 소금물 Xg, 농도가 2%가 Yg.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합해서 몇 그램 만들었다 이런 거. 맞죠?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식을 세울 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세워야 돼. 식 세우는데 시간 걸리죠? 그거 푸는데 시간 걸리죠? 그럼 합해서 아무리 빨라야 1분. 빠르면 1분. 근데 자,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딱 읽는 순간이야. 딱 읽는 순간 7%, 6% 1 차이 나네. 6하고 2하고 4 차이 나네. 그럼 1대 4니까 거리의 비가 1대 4니까 그러면 4대 1이네. 반대로 얘하고 얘가 4대 1이 돼야 돼. 그럼 100g 1번 바로 나와버려요. 한 20초 안에 풀 수 있죠. 자, 원리를 설명할게요. 내가 설명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평형의 원리라 그러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평형의 원리라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저울 있잖아. 저울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에서 했고 여기 받침점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응, 받침점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평형을 유지하려면 그쵸? 만일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대 1이다. 거리의 비율이 2대 1이면 얘가 질량의 비가 어떻게 돼야 돼요? 1대 2가 돼야죠.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가 M1, 여기가 M2, 여기가 이 거리가 X1, X2일 때 M1 곱하기 MX. 자, M1, X1은 M2, X2 이게 성립한다. 그래야지 평형을 이루죠. 그거예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질량이잖아. 소금 그죠? 이 양이 질량의 비와 거리의 비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 M 대 N이면 질량의 비는 N 대 M이 돼야 된다. 비율이.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한 문제 더 볼게요. 두 번째는 참 이 경우는 농도가 12%인 소금물 300g에 소금을 더 넣어 농도가 20%인 소금물을 만들었다. 더 넣은 소금의 양은 그랬어요. 요 경우는 원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풀어요. 이거는 뭐야? 그냥 소금만 더 넣은 거죠. 소금만. 그쵸? 그러니까 자, 더 넣은 소금의 양이 얼마? 몰라요. Xg. 그쵸? 그래서 자, 농도가 12%인 소금물 300g. 여기에 소금만 더 집어넣었어요. Xg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럼 소금물의 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원래 300이었잖아. 소금물이. 그치? 근데 여기에 Xg에서 들어갔잖아. 소금이. 그럼 이게 소금물이 되죠. 소금물. 그치?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농도가 12%인 소금물 300g이면 요놈 곱하기 요놈의 0두 개 빼면 소금이라 그랬잖아. 그 안은 순수한 소금. 그럼 36g. 맞죠? 여기에 플러스 소금. 새로 더 집어넣은 거.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요 놈이 뭐란 얘기예요? 농도가 20%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요게 농도가 20%니까 요게 20이란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요 놈분의 요 놈은 10분의 2가 돼야 돼. 5분의 1. 이건 식을 세워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보세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 그 방법으로? 자,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딱, 대충 그래, 대충. 자, 12%짜리 하고, 순수한 소금만 있다는 얘기는, 순수한 소금. 그건 뭐예요? 100%란 얘기지, 소금물 100%. 맞죠? 그러니까 이거 100%.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섞었어. 그래서 20 만들었어. 이거 20 만들었어, 20. 이 얘기잖아,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 그럼 봐봐. 거리의 비를 봐. 여기 얼마야? 8이지. 요거는 80이지. 얼마예요? 8대 80. 즉 1대 10이잖아. 10배. 맞죠? 그럼 얘는 10대 1이 되면 돼. 10대 1. 10대 1.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그램? 300g. 그럼 10대 1이니까 얘는 30g. 답 5번. 이렇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 문제는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문제는요. 에듀윌 교재 CJ
CJ 교재 있죠? 대기업 직무적성이 CJ 교재에 38, 39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CJ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에듀윌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게 작년도 2018년도 작년에 2018년도 그 CJ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물론 숫자는 살짝 변형시켰지. 똑같이 못 내니까. 유형이 출제가 됐던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랬어? 농도 자체는 요즘에 별로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평균 구할 때 필요해요. 평균. 나중에야 이제 평균 할 때 그거 설명을 할 거야. 근데 평균은, 자, 선생님이 서두에 뭐라 그랬어? 요즘 최근의 트렌드, 최근의 출제 경향은 응용수리보다는 자료 해석 쪽이 많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료 해석 문제에서 평균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표 같은 거 주어지고서요. 표에 대해서 다음 중 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표에 대한 내용 중에 뭐 평균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평균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요 비율을 이용할 수 있어. 나중에 그 유형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으로 시간, 속력, 거리 문제 볼게요. 자, 시간, 속력, 거리는,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는 사실은 같은 공식이에요. 요거를 가지고서, 그쵸?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쵸?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우선 기본이에요. 요렇게 기억하세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기억할게요. 시, 속, 거. 요거 딱 머릿속에 요것만 입력하면 돼요. 이게 뭐야?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 나오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리가 얼마, 뭐 시간이 얼마, 속력이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나오죠? 자, 시간, 속력, 거리에 대한 거는 우리가 모형화 시킬 때야, 도식화 시킬 때 항상 거리를 위에다 써요. 항상. 거리 위에다 써요, 항상. 나머지는 밑에다 써요. 그럼 자연적으로 뭐가 돼? 그래, 여기 거리, 분자. 그죠? 속력이나 시간은 분모.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항상.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25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0초가 걸리고 길이가 6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20초가 걸린다. 이때 열차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 이 선생님 일단 보여줄게요. 실제로 식을 세우지 않고 답을 빨리 찾는 걸 보여줄게요. 요거는 1번이네요. 자,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고력이에요. 좋은 표현으로 쓰면. 안 좋은 표현, 잔머리를 굴려서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열차의 길이를 모르니까 X미터. 맞죠? 그러면 열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리가 이렇게 있어. 다리가 이렇게 있어. 다리가 있는데, 자, 열차가 이렇게 열차예요. 자, 열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다는 얘기는 열차의 앞부분, 앞 대가리라고 하게 앞부분,
앞부분이. 자, 다리의 끝부분에 딱 왔어요. 이때부터 쭉 가서 맨 끝부분, 열차의 맨 꼬랑집. 맨 끝부분이 다리 끝에. 그쵸? 그럼 실제로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다리의 길이에다가 자신, 열차의 길이만큼. 다리의 길이 플러스 열차의 길이. 요만큼 움직인 거죠. 이게 움직인 거리야. 맞죠?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자, 이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열차의 길이 x 모르니까 다리의 길이가 얼마? 250m. 그리고 실제로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x 플러스 250. 이만큼 움직인 거예요, 열차는. 그래야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게 돼요. 맞지? 응. 이게 움직인 거리야. 그런데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그랬잖아. 시간분의 거리. 근데 이만큼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10초? 그럼 이게 열차의 속력이죠. 그죠? 이게 열차의 속력이에요.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터널인데 길이가 600m야. 그러면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x 플러스 600이죠. 똑같은 논리로 자, 몇 초 걸렸어요? 20초 걸렸어요. 이게 뭐예요? 열차의 속력이야. 시간분의 거리. 그럼 얘랑 같잖아요. 똑같은 열차니까. 일정한 속력이니까. 맞죠? 그럼 요걸 풀어야 돼. 그치? 근데 보나 마나 x 이거 풀 필요 없어. 보나 마나 x는 100 나와요. 그럼 선생님이 요 식을 세워서 그 짧은 순간에 10몇 초 만에 요 식을 세워서 x를 풀었을까? 나 그렇게 계산 빠르지 못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계산이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실제로 선생님이 가장 맹점이 그거예요. 계산력이 굉장히 느려. 특히 한 3자리 넘어가면 그때부터 계산하는데 상당히 옛날에 그 주산이라 그러죠. 주산. 요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암산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써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머릿속에서 주판을 튕기는 거거든. 그쵸?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엄청 유리합니다. 시간 절약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학생들 10명 중에 1명이잖아.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써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계산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풀었는데요? 좋은 표현 뭐라고? 사고력. 사고력. 잘 봐요. 자, 열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했다? 그럼 다리의 길이와 열차의 길이 합한 그거만큼 움직인 거야. 맞죠? 그만큼 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 터널의 길이에다가 열차의 길이만큼 더한 놈, 합한 놈. 그거만큼 움직였다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식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자, 열차가 자 이제 길이가 25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0초가 걸렸어. 길이가 6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20초 걸렸어요. 잘 생각해 봐요. 얘하고 얼마 차이나요? 350m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맞죠? 근데 얘가 10초 걸렸고 얘가 20초 걸렸으니까 이 얘기는 이 열차는 350m를 가는데 10초 걸리는구나. 맞죠? 이 차이인 거야. 차이. 길이의 차. 무슨 얘기냐면 열차의 길이와 다리의 길이를 합한 만큼 움직였잖아. 얘는 열차의 길이와 터널의 길이를 합한 만큼 움직였잖아. 그 움직인 거리의 차이. 그 차이는 뭐예요? 어차피 열차의 길이는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움직인 거리의 차이는 결국에는 얘하고의 차이거든? 얘하고의 차이예요. 즉 이 열차는, 이 기차는 350m를 더 이동하는데, 더 움직이는데 10초가 걸렸구나 그 얘기예요. 이 차이, 시간의 차이. 맞죠? 다리와 터널의 차이, 길이의 차이, 시간의 차이. 그럼 이 열차 움직인 본인의 길이, 본인의 열차가 다리를 통과할 때는 100m 되다가 터널을 통과할 때는 200m 돼요?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열차의 길이는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길이는 신경 쓰지 말고 터널과 다리의 그 길이의 차이, 그거만큼 더 움직인 거 아니야, 이 열차가. 그지? 그거만큼 더 움직이는데 몇 초가 더 걸린 거야? 10초가 더 걸린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열차는 10초 동안에 350m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차이만큼 10초 동안 간 거니까요. 이 열차는 10초 동안에 350m 움직이는구나.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끝났죠. 그런데 자, 길이가 25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렸잖아. 10초가. 근데 얘는 10초 동안에 350m로 움직인다니까요? 350m 이동한다니까, 이 열차는? 10초 동안? 그러면 나머지 350에서 250 뺀 나머지 100m가 뭐예요? 열차의 길이지. 그죠? 그러니까 일본인 거야. 선생님은 요렇게 푼 거예요. 식을 세우지 않고. 이게 연습이 되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계속 연습해 보는 거야.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숫자 바꿔가면서 연습하다 보면 이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식을 안 세우고 쭉 생각하다가 10초 만에 딱 답.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 또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자, 김대리는 거래처에 가기 위해 회사에서 출발하여 시속 40km의 속력으로 10분을 가다가 회사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것을 알게 되었다. 2배의 속력으로 다시 돌아가 회사 앞에서 서류를 바로 받아 거래처로 갔더니 예정했던 시각에 도착할 수 있었다. 회사부터 거래처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잠깐 머리 좀 잠깐 굴려볼게요. 10분, 5분, 15분, 30분. 요건 2번이네요. 자, 요거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즉, 식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야. 자, 식을 세워서 풀어볼게요. 일단 내가 푸는 게 맞았나 확인도 해야 되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래처에 가기 위해서, 여기가 회사예요. 여기 거래처예요. 그치?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 내가 풀어야 될 거, 내가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회사부터 거래처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 이걸 구해야 돼. 이거. 맞죠? X킬로미터라고 할게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시속 40km, 그죠? 시속 40km로 출발했어요. 얼마만큼 갔습니까? 10분. 10분 동안 갔어요? 그러면 시속 40km로 10분 동안 갔는데, 우선 여러분이 식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게, 얘는 뭐야? 시속이야, 시속. 1시간이야. 1시간 동안에 가는 거리. 그죠? 얘는 뭐야? 분이야. 그러니까 통일시켜야 돼요. 이거를 바꿔야 돼. 요렇게요.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통일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이걸 분속으로 바꾸든지. 아시겠죠? 이걸 분속으로 바꾸든지 1분에 몇 킬로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분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시간으로 고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 10분 동안 갔어? 그죠? 그러면 얘가 시속 40km로 10분 동안 6분의 1시간 동안 갔어요. 얼마만큼 갔니? 중간에 어딘지 몰라. 아무튼 얼마만큼 갔어요. 맞죠? 어디 여기까지 왔다 갈게. 여기까지 왔어요. 몇 분? 6분의 1시간. 이만큼 왔어요.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 하면 거리죠. 이 사람이 움직인 요 거리는 얼마가 돼요? 3분의 20이 되겠지. 너무 빠른가요? 얘랑 곱하면 6분의 40이잖아. 6분의 40이니까 3분의 20km. 이만큼을 갔다는 얘기죠. 10분 동안에. 맞죠? 이만큼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여기까지 갔다가 아차! 백! 그쵸? 그 얘기죠. 회사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것을 알게 되었다. 2배의 속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회사 앞에서 서류를 바로 받아서 다시 걸어줘요. 근데 여기서 2배의 속력이에요. 2배의 속력. 그럼 몇 킬로? 시속 80km라는 얘기죠. 맞죠? 그럼 다시 되돌아간 거야. 시속 80km. 자, 이제 여기부터 표시할게요. 요렇게 되돌아가서 받아서 다시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시속 80km로. 요걸로. 됐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시속 40km로 쭉 가서 거래처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예정된 시간이죠? 예정 시간. 그 얘기죠? 그 시간하고 똑같이 도착했대요. 똑같이. 맞죠?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식을 세워서 풀어볼게요. 그럼 처음에 예정했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0분의 x. 이게 처음에 예정했던 시각이에요. 맞죠? 시간. 얘는 다 이제 똑같아야 돼요. 자, 10분, 6분의 1시간.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 6분의 1시간 걸렸지? 6분의 1시간. 6분의 1시간. 이 시간 걸렸죠? 여기에 다시 이제 요렇게 빼겠다가 다시 여기까지. 그럼 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돼요? 요놈 플러스 요놈이야. 요놈 플러스 요놈. 그러니까 3분의 20 플러스 x. 요 거리는 시속 몇 킬로? 80km. 맞죠? 2배 속력이니까 시속 80km로. 이 얘기죠. 맞습니까? 됐나요? 요게 시속 80km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처음에 10분, 6분의 1시간에다가 요 시간, 이걸 합한 놈이 예정된 시간, 이거랑 같으면 되잖아요. 어때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 그죠?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서 일단 20이 맞나 확인해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0이 나오는지. 자, 이거 풀기 위해서 양변에 80을 곱해주면 이건 2x가 되고요. 이거는 80 곱하면 6분의 80. 6분의 80은 3분의 40인가요? 맞죠? 그지? 플러스 요놈 3분의 20 플러스 x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요거 넘기고 요거 계산하면 x는 3분의 40, 3분의 20이니까 3분의 60. 3분의 60이면 얼마예요? 20이잖아. 맞죠? 맞지? 역시 마찬가지야. 과연 내가 이렇게 풀었을까? 과연? 아니겠지. 그죠?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풀었는데요? 어떤 잔머리를 썼습니까? 여러분들 요 문제는 역시 CJ 40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에듀윌 교재 CJ 40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2018년도 기출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딱 생각해서 바로 20이라고 했을까? 이게 잔머리래요, 잔머리. 사고력.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 요 그림은 요대로 그냥 놓고 설명을 할게요. 자, 얘가 10분간 갔잖아. 자, 이제 이거 필요 없고요. 자, 보세요. 아이고, 이건 지우면 안 되지, 그지? 이것도 필요 없고요. 거리도 필요 없어, 지금. 거리도 필요 없고요. 봐, 얘가 10분간 갔잖아, 10분. 10분 동안 갔죠? 10분 동안? 그죠? 그 다음에 봐요. 얘가 다시 백했잖아. 백할 때는 뭐예요? 2배의 속력이 2배면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지. 2배의 속력이니까 시간 반으로 줄어들어. 다시 어떻게 했어요? 얘는 5분 걸렸어요. 맞죠? 그러면 얘가 만일에 중간에 쉬지 않고, 중간에 백하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계속 쭉 가면 어떻게 돼? 계속 쭉 갔으면 15분 동안 간 건 15분. 맞죠?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속력으로 계속 가면 15분 걸리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냐?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자, 여기가 회사가 있고 거래처가 있는데 얘가 시속 40km로 15분 동안 갔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맞죠? 앞으로 더 가야 돼. 몇 분인지 몰라. 몇 분인지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쭉 요 속력으로 계속 똑같이 가면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해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얘가 5분 동안 되돌아왔어. 되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가야 돼요. 2배의 거리를 다시 여기서 스타트해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몇 배의 속력? 2배의 속력. 2배의 속력이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시속 80km로 가는 거야. 2배의 속력으로. 그죠? 그럼 얘는 시속 40 이렇게 계속 하고 갔을 때 여기 도착하는 시간에 얘가 시속 80km로 15분 후에 출발했다고 보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잖아. 아, 얘가 먼저 출발하고 시속 40km. 야, 너 시속 40km로 쭉 끝까지 가?
내가 이따가 15분 있다가 내가 시속 80km, 네 2배 속력으로 따라갈게.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만나자, 똑같이. 결승점에 똑같이 도착하자. 그렇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나는 그렇게 푼 거예요.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시속 40km로 갔을 때 나는 시속 2배 속력으로 갔어. 그래서 똑같이 동시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움직인 거리가 딱 2배가 되면 돼요. 맞죠? 얘 여기부터 너 15분 동안 먼저 가. 그치? 그 거리 따라잡을게. 근데 내 속력이 2배야. 맞죠? 그러면 얘가 여기부터, 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이제. 난 여기서 출발할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거리하고, 얘가 움직인 이 거리하고, 어떻게 돼? 2배가 되면 되죠. 그럼 속력이 2배면 시간은 똑같이 걸리니까. 거리가 2배, 속력이 2배. 시간은 똑같죠. 나는 요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따라서, 그러면 얘가 15분 갔으니까 결국엔 얘가 30분 갈 거리, 얘가 15분에 가면 딱 맞아. 맞죠? 그럼 시속 40km로 30분 동안 가면 얼마 가요? 절반 가잖아, 절반. 20km. 그치? 그러니까 2번이구나. 요렇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 유형 세 번째는 1 문제인데요. 이제 요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실제로 우리가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김 과장은 몇 시간 걸리고, 김 대리는 몇 시간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많이 나오는데, 자, 유형 세 번째는요, 전체 일의 양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거의 대부분 안 주어져요.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안 주어집니다. 어쨌든 전체 양은 뭐로 나라? 1로 나라. 근데 가끔 전체 양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100개를 모두 만드는데 이렇게. 그럼 그때는 전체 양이 100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10문제 중에 1문제, 나머지 9문제는 전체 양을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요,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자, 김 과장이 혼자 하면, 뭐랄까, 5시간 할까요? 5시간? 김 과장이 혼자 하면 5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대리라고 할게요, 이대리. 이대리가 그 똑같은 일을 혼자 하면 6시간이 걸린다. 이렇게요. 이때,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몇 시간 만에 그 일을 끝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문제죠. 간단해요. 전체 양이 1이잖아요. 여기서 단위 시간, 여기서는 시간이잖아, 시간. 그럼 즉 1시간당 얘 얼만큼 하는데, 1시간에 얘는 얼만큼 하는데, 그게 단위 시간이에요. 만일에 5일 걸린다, 6일 걸린다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이 걸린다 그러면 1분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야? 전체가 1이야, 전체가 1. 근데 이걸 다 만드는데, 이만큼을 만드는데 5시간 걸려. 그럼 1시간에 얼만큼씩 해? 5분의 1이지. 1시간에 5분의 1씩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1시간 동안에 이만큼씩 해. 역수야, 역수. 쉽게 얘기하면. 전체 양을 1로 보면,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은 역수예요, 역수. 역수 생각하면 돼, 역수. 얘는 얼만큼 만들어? 1시간당 이만큼씩 만들어요. 이거를 만드는데 이게 1이야. 1시간에 5분의 1씩 만들어. 얘는 6분의 1씩 만들어. 그 얘기죠. 맞죠? 둘이 같이 만들면 1시간에 얼만큼 만들어요? 그렇지. 이만큼 만들죠. 이만큼. 그죠? 그러면 자, 이거는 5, 6, 30분에 딱 안 떨어진다. 그쵸? 시간이 좀 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네요. 30분에 10일 이렇게 나오네. 에이, 그냥 할게요. 그치? 이렇게. 그 1시간 동안 이만큼 만들어요. 그럼 하나 만드는데, 전체를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역수죠. 여기에 곱하기 시간 한 놈이, 우리가 보통 시간을 t라고 표현하니까 곱하기 t 한 놈이, 이게 1이 돼야 되잖아, 전체. 그리고 역수죠, 역수. 그래서 시간은 11분에 30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가볼게요.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지혜는 10시간, 진호는 15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때 처음에 지혜가 2시간 먼저 하고 나머지 둘이 남은 일을 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일을 그죠? 이것도 아마 CJ 이거 CJ에 있는 문제 같은데 이거는 에듀윌 교재예요. 에듀윌 교재에 그 대기업 통합편이 있어요. 대기업 통합편 그 교재 115페이지에 있는 문제거든요. 자, 2시간 먼저 일하고 난 후에 둘이 함께 일을 완성했을 때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문제랑 아주 흡사한데 한 번 꼰 거죠. 살짝. 그치? 똑같아요. 풀이 방법은. 단 일의 능률은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둘이 같이 하면 능률이 올라간다든지 능률이 떨어지는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방금 했잖아요. 전체 양이 뭐라고? 1이라고. 그럼 지혜는 1시간 동안 얼만큼 한다고? 이만큼씩 한다고. 얘는 얼만큼 한다고? 이만큼씩 한다고. 1시간에.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얘가 먼저 2시간 동안 먼저 했잖아요. 2시간 동안 먼저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남은 일의 양 얼마 남았어요? 얘가 1시간에 이만큼씩 해. 10분의 1씩. 그 2시간 동안 했어. 그럼 10분의 2만큼 일을 했잖아. 10분의 2만큼. 즉 5분의 1만큼. 맞죠? 그럼 이만큼 남았잖아요. 전체 양을 1로 봤을 때. 그치? 얘가 5분의 1만큼 했으니까 5분의 4만큼의 일이 남았죠? 그걸 둘이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둘이 같이 하면. 자, 얘는 1시간에 이만큼 하고 얘는 1시간에 이만큼 해. 둘이 같이 하면 10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이게 둘이 같이 하면 이만큼씩 해요. 1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이야. 됐죠?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요거는 30분의 3, 30분의 2니까 30분의 5. 1시간에 이만큼 한다는 얘기죠. 즉 6분의 1씩. 둘이 같이 하면 1시간에 이만큼씩 해요. 그럼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시간. 그쵸? 요 놈이 뭐가 되면 돼요? 5분의 4가 되면 되지. 남은 양. 그럼 다 완성하는 거잖아. 이건 내가 굳이 식을 써주는 게 t라고 쓰는데 결론은 뭐예요? 남은 양은 이거 역수거든. 역수 곱해주면 돼 이렇게. 역수. 아시겠죠? 그럼 얼마예요? 5분의 6, 4, 24. 요거죠. 얘는요. 5, 4, 24와 5분의 4시간 이렇게 되죠. 즉 4시간 하고 5분의 4시간이야. 5분의 4시간. 분으로 고치면 되죠. 그치? 5분의 4시간은 몇 분이야? 분으로 고치면 여기다 곱하기 60 하면 되죠? 60 하니까 요거 12, 48분. 됐습니까? 4시간 48분 걸리는구나. 이렇게 푼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김 과장이 4시간 동안 하다가 이어서 박 대리가 3시간에 걸쳐서 완성하기로 한 프로젝트. 이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김 과장이 4시간 동안 하고 그 남은 거를 3시간 동안 박 대리가 이어서 하기로 했어요. 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김 과장이 2시간 동안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박 대리 내 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일 하다가 말았는데 4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2시간 하다가 그죠? 원래는 박 대리 내가 4시간 동안 여기 몇 시까지 요거 얼만큼 해놓을 테니까 남은 거 박 대리가 해 3시간 동안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되니까 중간에 그쵸? 2시간 하다가 그치? 남은 거 좀 해줘? 그쵸? 하고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박대리가 했더니 그 남은 일을 6시간에 걸쳐서 완성했대요. 6시간 걸렸대. 이때 만일에 이 일을 처음부터 박대리가 이 업무를 진행했다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얼마겠습니까? 단 일의 능률은 역시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하자 그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사고력을 발휘하면, 잔머리를 쓰면 답이 눈에 보입니다. 4시간 동안 하다가 박대리가 3시간 해야 되는데 얘가 2시간 하고 그쵸? 나머지를 박대리가 6시간 했어? 오호, 그럼 9시간 걸리네. 박대리 혼자 하면 9시간. 김 과장이 혼자 하면 얼마 걸릴까요? 6시간.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 이제. 자, 일단 또 설명해 줄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원래는 이게 자, 전체 양을 1이라고 놓고 풀면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김 과장이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1시간에 얘가 얼마큼 하는지를 몰라요, 이제. 4시간에서 다 전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완성하는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야. 박대리가 몰라요. 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김 과장이 4시간 동안 했어. 그럼 얼만큼 했어? 이만큼 했지. 1시간 동안 X만큼 하는데 4시간 동안 했으니까. 박대리가 3시간 했어? 그럼 3회 이만큼 하지. 그죠? 그럼 이건 김 과장이 4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이거는 3시간 동안 박대리가 했던 일의 양. 이걸 합한 놈이 전체 양. 맞죠? 됐습니까? 그쵸? 전체 양이고요. 마찬가지야. 자, 얘를 김 과장이 2시간 동안, 그럼 EX 이만큼 일했던 얘기죠. 그 남은 일을 박대리가 6시간에 걸쳐서 했어. 6시간? 그럼 6Y 이만큼 한 거죠. 요 합한 것도 전체 양.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요거 풀어야죠. 요거 연립방정식. 그래서 Y 구해야 돼요. 그쵸?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4x 플러스 12y는 2가 돼서 요 놈에서 요 놈을 싹 빼요. 빼면 없어지고 12y, 3y 빼면 9y. 2 빼기 1은 1. 됐죠? y는 9분의 1이구나. 아! 박대리는 1시간 동안에 전체 9분의 1씩 하는구나. 9분의 1. 그럼 몇 시간 걸려? 9시간. 역수. 맞죠? 9시간. 그런데 이렇게 식을 세워서 내가 풀었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다. 자, 머리를 쓴다는 게 잔머리를 굴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원래가 얘가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가 3시간을 해야 되잖아. 해야 되죠. 근데 얘가 2시간 했잖아. 2시간 하고 남은 일을 얘가 6시간. 잘 들어요. 그럼 얘가 원래 김 과장이 4시간 동안 했어야 되는데 2시간밖에 못했죠. 절반. 맞죠? 그쵸? 그런데 그 남은 일, 즉 김 과장이 하다가 못한 일, 김 과장이 2시간 걸릴 일을 박 대리가 했더니 몇 시간 걸렸습니까? 3시간 걸렸다는 얘기죠. 얘가 원래 3시간만 했으면 됐잖아, 일을. 근데 6시간 했잖아. 그럼 이 차이가 얼마야? 3시간이죠. 그 3시간이 뭐예요? 김 과장이 해야 되는데 못한 일이잖아. 남은 김 과장이 하다가 마른 일. 그쵸? 김 과장이 2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박 과장은 3시간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죠. 이해 가나요? 그렇잖아. 그죠? 김 과장이 원래 4시간 하고 박 과장이 3시간 하기로 했는데 김 과장이 2시간 했어. 그치? 근데 박 과장은 원래 3시간만 하면 되거든? 맞죠? 근데 3시간 더 했거든? 뭐 때문에? 김 과장이 2시간 할 것 때문에. 2시간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김 과장이 2시간 할 거를 박 과장은 3시간 걸리는구나.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얘기죠. 그게 핵심이에요. 박 대리, 박 과장이 아니라 흥분했나봐. 이해 갔죠? 이렇게 풀어놔 그 얘기예요. 즉, 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시간의 차이. 식 필요 없죠.
칙 세울 필요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 과장이 2시간 걸릴 거를 박 과장은 3시간 걸리는구나. 그럼 김 과장이 4시간 걸리면 이걸로 봐도 이걸로 해야 되지, 이걸로. 그럼 김 과장이 2시간 할 거는 박 과장은 3시간 동안 해야 되는구나. 박 대리는. 맞죠? 그러면 이 똑같은 일을 혼자서 다 하려면 총 몇 시간 걸린다? 9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요거는 이제 조금 응용을 한 거거든요. 응용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을 원래 계획보다 12일 전에 완성해야 한다면 작업 효율을 지금보다 20% 높여야 한대요. 더 원래의 계획대로 이 일을 완성한다고 할 때 과연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응용을 시킨 거죠, 더. 그치?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며칠 걸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며칠이야, 며칠. 며칠? 그럼 이제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놓기가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냐면 문자가 2개 나와야 되는데, 좀 복잡해집니다. 그쵸? 그러면 자, 원래 하루에 얼만큼씩 했는데? 몰라요. 1일당 몰라요. 이만큼씩 해요. 전체 양을 전체를 1이라고 놨을 때, 에? 됐죠? 그러면 1일당 하루에 이만큼씩 한다. 하루에. 전체 양이 1이야. 이제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건 뭐야? 며칠, 이거 구할 거거든, 며칠. y1. 맞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 x 곱하기 y는 이렇게. 뭐야, 이거? 이거는 2차 연립방정식 나와버립니다, 2차. 그쵸? 잘 들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놓지 마. 이렇게 놓으면 되게 복잡해져요. 식 세우기가. 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냥 하루에다 한 개씩 만든다고 하루에 몇 개? 한 개씩. 하루에 하는 양. 이라고 나요, 그냥. 그러면 전체 양. 자, 여기서는 뭐야? 며칠, 이거 구하는 거잖아. x1.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개씩 물건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루에 한 개씩. 에? 개수는 몰라, 그치? 근데 x1 걸려. x1 동안 만들면 몇 개 만들어? x. 그럼 전체 양이 x가 되는 거야, 전체 양. x가 되는 거죠. 하루에 한 개씩 만들었을 때. 맞죠? 전체 양? 그러면 식 세우는 게 굉장히 간단해지죠? 왜? 잘 봐요, 이제. 자, 일의 능률을, 작업 효율을 지금보다 20%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개씩 만들다가 20%, 한 개에 20%, 10개라고 해야 되고 100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그거는 편한 대로 놓으면 돼요. 하루에 한 개씩 만드는데 20%의 작업 효율을 높이면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 1.2개 만들죠. 20%니까 0.2만큼 더 만들어내니까. 맞죠? 그러면 1.2개씩 만들어내는 얘기죠? 그쵸? 하루에 이제 이만큼씩 만들어, 하루에 이만큼씩. 1.2개씩.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12일 전에 완성할 수 있대요. 물건의 개수를 원래 계획이 X일 동안 만드는 거였는데 12일 전에니까 실제로 1.2개씩 X-12일 요만큼 하루에 이만큼씩 만들어서 일이야, 이건 1. 며칠을 예측할 때 X-12일 동안 만들면 전체 내가 원래 계획했던 물건의 개수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치? 요놈 곱하기 요놈이 얘랑 똑같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미지수를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이해 갔나요? 물론 아까 하루에 하는 일의 미지수 X 전체 양 몰라. 아니 며칠 걸리냐? 그럼 Y 이렇게 놓고서 그렇게 놔도 돼요. 근데 그럼 여러분 실제로는 그 Y라는 문자가 없어질 거야. 당연히 없어져요.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x, y 문자를 두 개 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y라는 문자가 없어질 거야. 약분돼서 없어질 거예요. 양쪽에. 그러면 요렇게 동일한 식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방정식 문제 왜 x 곱하기 y가 나와? 그럼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쵸? 그 약분되는 거 생각 안 하고 없어지는 거는. 같이? 응.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 일단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 하루에 얼만큼씩 하는데 몰라. 중요한 건 며칠이 걸리냐. 그럼 하루에 한 개씩 만든다고 생각해. 1. 아시겠죠? 응. 단위 시간당 하는 일량을 이거를 전체 양을 1이라고 놓으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그럼 아니면 분수 형태가 나올 수 있죠. x일 동안 만든다. 그럼 하루에 얼마씩? x분의 1씩. x분의 1씩.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게 편해? 분수가 편해? 이게 편해? 이게 편하잖아요. 하루에 이만큼씩 만들어내네. x1이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놓고 식을 세워서 풀이하는 것보다는. 맞죠? 얘가 편하잖아요. 얘가. 그쵸? 그래서 이것만 풀면 끝이에요. 됐죠? 이거 간단하잖아. 1.2x 마이너스 14.4죠. 이거 곱하면 x. 됐죠? 넘기면 0.2x는 14.4가 돼서 그죠? 2x는 144, 72. 요 놈이 답이구나. 이렇게요. 됐습니까? 물론 선생님은 사실은 이 문제도 이렇게 식을 세우지 않고 답을 찾아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뭘 보고 답을 찾습니까? 보기를 가지고 거꾸로 풀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제 선생님은 봐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선택지를 딱 먼저 본 다음에는 일단 12의 배수가 안 되는 거 먼저 빼버립니다. 빼버리는 거예요. 요거 셋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 헷갈리죠? 요 정도 수준 되려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그 하루에 내가 한 개씩 만들자. 한 개씩. 그지? 한 개씩 만들잖아. 그지? 그럼 20%의 작업 능률 효과로 올리면 하루에 이만큼씩 만들어. 이만큼씩. 맞죠? 그지? 하루에 1.2씩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날짜가 원래 계획대로 날짜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요. 며칠하고 딱 떨어지려면 이건 반드시 1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원래 날짜가 12의 배수가 되어야만 아시겠죠? 그래야만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한 개씩 만들었을 때 그쵸? 아니면 그냥 그 전체 뭐라고 할까? 그냥 x1만 x1 며칠에서 x1 요것만 따진다고 봤을 때야. x1 요것만 따진다고 보았을 때 x1 하루에 한 개씩 x1 동안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x1 그쵸? 그럼 이게 전체 양이 될 텐데 또는 요거를 전체 양을 1이라고 놓으면 x1 동안 만들면 하루에 x분의 1씩 이만큼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맞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x1 하면 이게 전체 양이 1이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근데 하루에 내가 x분의 1씩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렇게요? 그치? 근데 이거에 작업 능률을 1.2배로 올리게 되면 하루에 이만큼씩 만든다는 얘기, 이만큼씩. 맞죠? 원래는 x분의 1씩 만들었잖아, 하루에. 이만큼씩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며칠 걸려야 돼? 원래 날짜보다 12일 적게 걸려야 돼. 이렇게요. 맞죠? 그럼 아까 썼던 식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내가 지금 12의 배수를 왜 얘기하냐면 이게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x는 뭐야? 며칠 딱 떨어져야 돼. 정수로 떨어져야 돼. 자연수로. x가 떨어져야 됩니다. x가 떨어진 거 12의 배수랑 무슨 상관인데요? 잘 봐요. 자, 이제 요거를 풀면 아까 풀었던 요 식이 다시 나와요. 그쵸? 아까 풀었던. x 곱하면 양변에 다시 나오죠. 그러면 얘를 1.2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양변을 1.2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정수,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 자연수가.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2분의 x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얘는 반드시 1.2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쵸?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12의 배수가 되어야만 이게 나누어 떨어져서 자연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5번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중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것 중에서.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보기를 가지고 거꾸로 푼다 그랬잖아, 이제. 그러면 1번, 5번은 제거하고 2번, 3번, 4번 중에서 계산이 가장 편리한 거 먼저 하세요. 가장 편리한 거? 요게 제일 편해요. 맞죠? 그러면 원래 예정이 계획이 60일이었다고 합시다. 60일이었어요? 근데 12일 원래 계획이 60일이었는데 12일이에요.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48일에 완성해야 한다는 얘기잖아. 완성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48일 동안 전체 양을 1이라고 봤을 때 얘는 하루에 48분의 1씩 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원래는 60분의 1씩 하던 일을, 그지? 60분의 1씩 하던 일을 당겨서, 그죠? 48분의 1씩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거에 1.2배가 되냐고요. 얘가 이거에 1.2배가 되는지 보라고요. 여기에 곱하기 1.2가 한 게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여기 곱하기 1.2 해봐. 그러니까 60분의 1.2가 얘랑 같아요? 안 같죠? 얘는 50분의 1이잖아. 50분의 1. 1.2 곱하기 50이 60이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48일? 그럼 12일 빼면 36인데? 맞죠? 그럼 48분의, 그죠? 1에다가 36분의 1. 여기에 곱하기 1.2 한 놈이 얘랑 같은가 보라고. 안 맞죠? 안 맞잖아. 그죠? 그러면 답은 무조건 4번이겠구나. 얘는 딱 떨어지죠? 72분의 1에다가 1.2를 곱하 1.2배 능률 20% 능률 향상이니까 얘가 60분의 1이 되는지 보라고요. 딱 떨어지잖아. 딱 떨어지죠? 그럼 이게 맞네. 이렇게 선생님 그렇게 풀어요. 근데 이 방법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원가, 정가, 할인 판매가에 대한 거. 요것도 아주 잘 나오죠. 왜? 기업 문제에서는, 기업체 문제에서는 잘 나오는데요. 참고로 좀 전에 풀었던 요 문제예요. 요거 문제 3번. 요것도 역시 CJ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CJ 2018년도 기출 유형 문제고요. 자, 요번에는 원가, 정가, 할인 판매가인데요. 자, 원가에 X%의 이윤을 붙인 정가는 원가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 X%니까요. 그 다음에 정가에서 Y% 할인을 한 판매가는 정가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거 깎아준 거니까 요만큼 깎아준 거죠. 근데 이 식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식을 세우지 않고 풉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상품을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에 5%의 이익을 얻었다. 이때 상품의 원가는 얼마입니까? 이거 보나마나 1번이네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서 풀 때는 원가를 X라고 놓으면, 그쵸? 자, 원가에 15% 이익을 붙였어요. 그러면 정가는, 자, 원가를 X1이라고 놓으면 정가는 이거에 15% 0.25 맞죠? X에 0.25를 붙인 거니까 0.25X를 더해주면 1.25X. 이게 정가죠. 이게 정가고요. 그러면 판매가. 얘는 자, 정가에서 1.25X에서 800원 마이너스 800원. 이게 판매가죠. 할인 판매가. 그랬더니 원가에 한 개당 원가에 5%의 이익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1.05x x1에 플러스 5% 100분의 5x 맞죠? 이거는 원가, 이건 이익금. 그러면 1.05x 됐나요? 그럼 이제 요거 풀면 돼. 요거. 근데 보나마나 1번이에요. 풀 필요도 없이 8,000원.
잘 들어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시계 필요 없어요. 잘 들어봐. 원래 원가에 15% 이익을 붙였잖아. 그래 정가를 매겼잖아. 거기서 800원 깎았잖아. 그랬더니 원가의 5% 이익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이 800원이 맞죠? 원래 원가에 15% 이익을 붙였다가 800원을 깎아줬는데 원가에 5% 이익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 800원이라는 그 금액이 800원이 뭐란 얘기예요? 원가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지. 맞죠? 그래, 그럼 끝났잖아. 원가의 10%가 800원이니까 원가는 8,000원이지 금방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볼게요. 요게 대기업 통합편의 116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요게. 자,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나온 거야. 아까는 얼마 이렇게. 자, 어느 백화점에서 한 티셔츠의 정가를 원가 20% 이익을 붙여서 정했다. 얼마 후 백화점 세일 기간을 맞아서 해당 티셔츠를 정가에서 10% 할인하여 32,800원. 이거는 반대죠. 정가에 몇 퍼센트를 할인했더니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더라. 이때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그랬어요. 잘 봐요. 그래서 일단 답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아볼게요. 퍼센트 할인. 일단 이거 될 수 없고요. 둘 중에 하나 답이거든? 그럼 이거 36,000원. 이거 3번이네요. 이거 계산이 편하니까 이거 먼저 한 거예요, 이번.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 일단입니다. 식 세워서 푸는 거 한번 보고. 자, 원가 X1. 자, 원가 X1. 볼게요. 그럼 정가는? 원가 X라고 하면 정가는 원가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1.2X가 정가예요. 맞죠? 이게 정가야. 판매가는요? 정가에 10%를 할인해 줬잖아. 그지? 정가에 10%를 할인해 줬으니까 결국에 정가에 90%에 판매했다는 얘기예요. 90%에. 즉 정가에 1.2x에 요거에 곱하기 0.9 90% 요거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지? 이게 판매가예요. 요 값이 뭐라고? 32,400원이래요. 됐죠? 그럼 이거 풀어야죠. 봐봐. 식 세운 건 별거 아닌데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거 계산하는데. 그치?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 걸린다니까요? 9218, 9119, 1.08x 32,400원. 맞죠? 그럼 38에 24, x는 3만원. 딱 떨어지죠? 38에 24, 3일은 3. 그쵸? 응, 딱 떨어졌습니다. 3번. 그럼 선생님은 딱 보고서 일단 얘들을 지우고 나서 생각했어. 여기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수의 특징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의 특징은 배수 이런 걸 잘 따지라는 거예요. 배수, 뭐의 배수, 뭐의 배수. 에? 이걸 잘 따지면 쉽게 답이 보인다 그랬죠? 자, 잘 봐요. 선생님이 문제를 읽고 나서야 자 원가를 구하는데 이걸 일단 지우고 나서 시작했어요. 왜 지웠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왜 지웠을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원가는 100단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운 거예요. 몇백 원 단위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게 바로 사고력이야. 좋은 표현으로. 나쁜 표현 잔머리.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자. 만일에 원가가 이렇게 만일에 원가가 31,600원 이렇게 나왔다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할게요. 그럼 이거에 20%를 붙여서 정가를 정했잖아. 그쵸? 여기에 곱하기 0.2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곱하기 0.2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숫자가 아니라 단위가 뭘로 돼? 10원 단위로 내려가죠? 그치? 그럼 정가가 3만 몇천 몇백 몇십원 이렇게 나와. 이해가요? 단위가 10원 단위로 내려가. 그럼 그거의 10%. 단위가 10원 단위야. 근데 그거의 10%를 깎아줘. 10원 단위야. 몇십 원에 10% 하면 어떻게 돼? 단위가 또 떨어져요. 단위가 또 떨어져요.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원 이렇게 된다고요. 판매가는. 맞죠? 근데 판매가가 뭐가 났어? 32,400원이 났잖아. 400원. 판매가가 32,400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1000단 이상이 나와야 돼. 몇천 원 또는 몇만 원 이렇게. 그래야만 판매가가 100단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0,000단위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1000단위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000단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예를 들어 28,000원이라고 볼게. 그럼 여기 20%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0.2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가가 28에 16. 600원 단위로 떨어져요. 맞죠? 정가가 단위야 단위. 원가가 1000단위면 정가가 100단위로 떨어져. 100단위. 100원 단위. 맞죠? 그럼 그거의 10%. 그거의 10% 또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100원 단위에서 단위가 10단위로 또 떨어지겠죠. 그죠? 몇백 원짜리 10% 깎아줘봐. 몇십 원으로 떨어지지. 끝자리가. 맞죠? 이게 100단위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00단위부터 생각한 건 뭐냐면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을 때 그것이 1000단위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500원, 5,000원으로 끝나는 거. 맨 끝자리가 5,000원 이렇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2,000원, 5,000원. 맨 끝자리가. 얼마? 몇만 5,000원. 이렇게 끝나면 그거에 곱하기 0.2 하면 20% 하면 1000단위가 돼요. 이해 가나요? 그치? 5,000원에 곱하기 0.2 해봐. 그럼 1000단위가 되잖아. 100단위로 떨어지는 게 단위가 1000단위에서 100단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0단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단위를 본 거야, 단위. 수의 단위. 그래서 그 단위가 1000단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거 10% 깎아줬을 때 100단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1000단위는 이거는 함부로 없애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10,000단위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함부로 없애면 안 돼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5,000단위는 20% 할인해도 1000단위가 유지가 가능하니까. 이해 갔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계산이 이제 요놈하고 요놈 두 개가 남았어. 애들이 없앴고, 단위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1000단위 이상은 돼야 되니까, 없애고, 계산이 뭐가 편해? 얘가 편하잖아, 얘가. 얘가 편하죠? 그러니까 얘 해보고 안 되면 답이 1번인 거야. 간단하잖아. 봐. 원가 3만원. 그럼 20% 이익 36,000원. 맞죠? 10% 3,600원 빼주면 32,400원 딱 떨어지네. 오케이. 3번. 이렇게 푼다.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 그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유형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원구였습니다.